아직도 준비 중이십니까? 유튜브를 시작해 보겠다며 큰맘 먹고 구매한 카메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장식장에 고이 모셔져 있을 겁니다. 글을 써보겠다며 강의를 결제하고 책을 읽은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당신의 노트에는 아직 첫 문장조차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사업을 구상한다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3년째 시장 조사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변에서 근황을 물으면 우리는 아주 그럴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신중한 성격이라서 대충 하는 건 못 참아. 제대로 준비해서 완벽하게 보여줄 거야.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그것은 정말 완벽주의일까요?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신중함의 이면에는 사실 남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준비는 어쩌면 현실의 냉정함과 마주하기 싫은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재능은 언젠가 보여주겠다는 다짐 속에만 존재하는 재능입니다.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는 당신보다 서툴고 부족한 사람들이 용기 있게 결과물을 내놓으며 경험을 쌓고 성장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씌운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짐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출발선에서 신발끈만 묶다가 경기를 끝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의 시작은 서툴렀다. 우리가 시작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명작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눈높이는 이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데 막상 내 손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 괴리감을 견디기 힘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6월달, 그때 나온 결과물을 지금 보면 정말 저조차도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서툴렀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죠. 남들이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혹은 비웃을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처음부터 완벽한 글은 없다는 뜻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첫 원고는 엉망이었고 수없이 고치고 다듬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첫 시도부터 완벽하길 바라는 건 어쩌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 아닐까요? 처음은 누구나 서툽니다. 유튜브 처음 찍는 영상이 어색한 건 당연하고 첫 사업 아이템이 부족한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족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면서 발전하는 과정 자체가 성공입니다. 당신의 서랍 속에 숨겨둔 완벽한 기획안보다 세상 밖으로 나온 투박한 전단지 한 장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양이 질을 만든다. 여기 실행력에 관한 아주 유명하고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도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한 학기 동안 최고의 도자기 한 개만 만들라고 했고, B그룹은 퀄리티와 상관없이 무조건 50kg 이상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기 말 최고의 작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양을 채운 B그룹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A그룹 학생들이 어떤 흙이 좋을까? 어떤 디자인이 완벽할까?
고민하며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B그룹 학생들은 흙을 주무르고 던지고 굽고 깨트리며 손끝의 감각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반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늘어난 것이죠. 완벽주의자들은 A그룹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이론은 완벽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반면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은 B그룹처럼 행동합니다. 일단 만듭니다. 100개를 만들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걸작이 됩니다. 한 개를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100개의 습작을 만드십시오. 그 쌓인 결과물 위에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준비를 노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는 놀지 않아요. 매일 강의 듣고 책 읽으며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것을 소극적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안도감을 줍니다. 마치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준비이지 결과를 만드는 적극적 실행이 아닙니다. 실행은 실제로 글을 발행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엄밀히 말해 준비 운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실전에 뛰어드는 두려움을 잠시 잊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라는 말 뒤에 숨어서 세상의 평가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책을 잠시 덮고 강의를 끄고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1시간이 책상머리의 10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70%의 룰.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70% 룰이라는 의사결정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100%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70% 정도 모였고 성공 확률이 70% 정도 보이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어떻게 채울까요? 바로 실행하면서 채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뛰고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방 안에서 모든 변수를 예측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짤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니까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면 시작하겠어라는 생각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가면서 수정하십시오.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가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수정할 기회는 시작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많은 사람이 내놓았다가 부족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합니다. 링크드인의 창업자 리드 호프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부끄럽지 않다면 당신은 너무 늦게 출시한 것이다. 첫 시작이 부끄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잠깐입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후회는 평생을 갑니다. 일단 내놓아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데이터가 쌓여야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드백조차 없습니다. 0입니다. 수정하고 개선해서 완벽에 가까워질 기회는 용기를 내어 미완성의 결과물을 세상에 던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당신의 완벽주의 때문에 그 소중한 성장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해라라는 식의 조언을 넘어 이 실행의 문제에 담긴 깊은 철학적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생각 없는 실행은 위험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일단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돌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라는 두려움을 깨라는 것이지 목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실행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일 수 있죠. 목적지가 명확하면 가는 길이 조금 험하고 옷이 더러워지는, 즉 실수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으면 자꾸만 도구와 형식,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려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서툰 시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생각이 선행되어야 행동에 힘이 실립니다. 둘째, 완벽주의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실행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어쩌면 조금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평판이 깎이진 않을까?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 진정한 성공자, 즉 베푸는 사람인 기버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타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해도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완벽하진 않지만 내 경험을 나누면 누군가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족한 글을 쓰고 서툰 제품을 내놓습니다. 내가 조금 부끄러운 것보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70점짜리 정보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100점짜리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타인을 돕겠다는 기부의 마음을 먹는 순간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였나요? 이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컴퓨터를 켜고 노트를 펼치십시오.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가장 부담 없는 첫걸음을 떼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엉성한 첫 문장을 쓰십시오. 사업을 하고 싶다면 가까운 지인에게 당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은 준비된 자의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시작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서투름이 훗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